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오연초등학교 이정림 교장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다를 즐기고 이용하는 발명입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가끔 시원한 바다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고 큰 바다를 어떻게 하면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네. 수영을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수영을 잘 하십니까? 수영을 하다 보면 바다가 너무 넓고 깊어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랜 시간 바다를 즐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은 수영을 쉽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는 발명의 시작입니다. 바다에서 물에 가라앉지 않고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튜브입니다. 튜브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모양 바꾸기 기법으로 예쁘고 편리한 튜브가 많이 발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튜버는 볼록한데 이 볼록한 곳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네,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기를 넣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힘, 즉 부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부력이란 무엇입니까? 부력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럼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력입니다. 중력은 지표 부근에 있는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위로 뜨게 됩니다. 이 튜브는 공기를 넣어서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부력의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입니다. 그러면 튜브 말고 또 어떤 것을 이용해서 물 위에 뜨면 좋을까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나나 보트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보트 타보셨습니까? 선생님이 바나나 보트를 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나나 보트는 보트의 모양을 바나나 모양으로 만든 발명품입니다. 이것은 노를 저어야 하는 보트입니다. 무슨 보트일까요? 네, 고무보트입니다. 노를 저으려면 힘이 들어서 빨리 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노를 젓지 않고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모터를 달면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그래서 고무보터에 모터를 달아서 모터보터가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이것은 스포츠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서핑입니다. 선생님이 하와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와이키키에 가면
파도가 많이 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서핑, 파도 타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발밑에 무엇이 보입니까? 네, 보드라고도 하고 널빤지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서핑은 보드를 타고 파도를 타면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윈도스 서핑입니다. 사람들이 발을 어디에 올려두었습니까? 네, 보드 위에 올려두었죠. 보드 위에는 또 무엇이 보입니까? 날개 같은 것이 보이지요. 세일이라고도 하고 돛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윈도 서핑을 만든 사람은 원래 서핑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서핑을 좋아하는 미국의 한 사람이 어느 날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다가 요트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요트의 세일이 펄럭이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보드 위에 세일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하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보드 위에 세일을 달아서 윈드 서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윈드 서핑은 보드 더하기 세일을 달아 만든 더하기 발명품입니다. 여기서 세일 돛이라는 것은 바람을 받아서 배를 가게 하기 위해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서 펴서 올리고 내리도록 만든 넓은 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물 위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발에 무엇이 나옵니까? 네,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아주 세게,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플라이보드라고 합니다. 보드는 보드인데 나르는 보드입니다. 하늘 위로 날아간다는 뜻으로 플라이보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발에 호스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발 밑에 굵은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무언가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제트스키입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플라이보드와 제트스키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트스키와 플라이보드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것일까요? 제트스키를 타고 있는 옆에 사람의 제트스키 바닥에는 물을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제트스키 구조를 살펴보면 바닥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압축합니다. 압축한 물을 매우 강하게 뿜어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는 물을 빨아들였다가 압축해서 뿜어내며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 물은 굵은 호스로 연결되어 있어 플라이보드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플라이보드를 타는 사람은 제트스키와 연결된 호스를 통해 물이 올라가면서 즉 물의 압력, 수압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미있겠죠?
그런데 이 플라이보드는 물이 깊지 않아도 30cm 이상이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주 조작하기도 쉽고 이동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타보세요. 자, 그럼 이 플라이보드와 비슷한 기구를 또 살펴봅시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관찰해 봅시다. 왼쪽 사진에 없는 것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찰력이 뛰어나군요. 또 무엇이 다릅니까? 플라이보드는 발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다른 것은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팔에서? 아니,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죠? 등 뒤에 무엇이 보입니까? 네, 줄 같은 호스도 보이고 손잡이도 보입니까? 또 가방처럼 어깨에 무언가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조절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백을 메고 있다고 해서 제트백이라고 하거나 제트팩이라고도 합니다. 또 물을 넣은 백을 메고 있다고 해서 워터 제트백 또는 워터 제트팩이라고도 합니다. 이 워터 제트백은요,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네, 물을 이용했고 역시 수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인용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소형 비행 장치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트백에 달린 노즐을 보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는 한 10m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시속으로 말하면 시속 한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워터 제트백은 양쪽 손잡이로 수압을 조절하고 수압을 줄였다가 느렸다 하면 방향을 좌우로 전환할 수도 있고 회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재미있는 발명품이지요. 여러분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발명품을 상상해 보세요. 발명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바로 메모를 해 두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메모를 해 두었다가 여러분도 발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어떤 발명품이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리 모양이 매우 특별합니다. 다리 모양이 무엇을 닮았을까요? 네, 개와 가재 모양을 닮았습니다. 가재처럼 걷는다고 해서 이름을 크랩스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세계 최대의 수중 로봇입니다. 수심 6,000m까지 바다 깊숙이 내려가서 탐사할 수 있는 해저 탐험 로봇입니다. 크랩스터의 구조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빨간색 천장에 각종 센서와 조명,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검은 케이블 등이 달려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어두워서 10m 이상 나가지 못하는 빛을 대신해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리로 앞을 보며 나가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랩스터는 다리가 6개인데 이 다리를 이용해서 마치 가재처럼 바닥에 밀착해서 걷는다고 합니다. 파도가 거친 지역이라도 바닥 근처의 경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물살이 약하기 때문에 바닥에 밀착해서 걷도록 발명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멋진 발명품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미네로입니다.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방금 미네로 로봇이 쏟아낸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망간당괴입니다. 미네로는 깊은 바다 심해에서 망간당괴를 채취하는 로봇입니다. 여러분, 망간당괴가 무엇일까요? 망간당괴는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40여 종이 함유된 광석입니다. 망간당괴는 무엇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망간은 철강 산업, 충전 배터리용 원자재, 니켈은 화학 공장의 시설, 구리는 통신과 전력 산업, 코발트는 항공기 엔진 제작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또한 미래 전기차의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미네로 로봇의 구조와 기술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미네로 로봇의 구조, 시스템 보셨죠? 주행 시스템, 유압, 제어 시스템, 채집 시스템, 송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네로가 실제로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광물 자원을 채광하는지 동영상으로 살펴봅시다.
여러분, 바다를 즐기고 이용하는 발명품은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바다를 즐기고 이용하는 발명 아이디어를 많이 상상해서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명은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좋은 생각을 놓치지 않고 꼭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바다를 즐기고 이용하는 발명품 많이 만들어서 해양 강국이 되는 그날을 꿈꾸며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